네, 안녕하십니까. 사상체질과 백년밥상의 체질건강 전문가 장석근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체질학적으로 풀어서 재미와 감동은 물론이고요, 시청자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멋진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상체질이란 무엇인지 안내를 해드리고요, 본인 체질이 궁금해서 찾아오신 초대 손님을 모셔서 사상체질 상담소 시간을 통해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방송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번 소음인에 맞는 직업관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소양인에 맞는 직업 이야기입니다. 자, 소양인은 어떤 사람이 소양인일까요? 지난 방송에서 소양인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특이성을 이야기했지만요, 직업을 선택하려면 그 체질에 따른 특이성, 성격적 특이성을 알 수만 있다면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기가 좋아하고 내가 할 수만 있는 일만 찾아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사회가 그런 사회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재마 선생님은 사람은 체질에 따라 각기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 심지어 병도 체질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직업도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내 체질을 알고 내 체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업무 성과,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나 일 시키는 사람이나 체질적 요소를 조금만 고려할 수 있다면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도 높은 효율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사상체질 직업론에서 가장 의미되고 목표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양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소양인은 어떤 성격적 특이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양인들은요, 일단은 급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 앉아서 일하기보다는요, 바깥으로 나가서 발산을 하면서 액션을 취해서 성과를 내는 것, 이런 일이 어울리는 게 바로 소양인의 일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들썩거린다, 왔다 갔다 정신이 없다,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한다. 대부분 이런 일에 소양인들의 키워드가 맞는데요. 실제로 제 주변의 소양인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소양인이라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소양인들은 에너지, 화의 기운이 세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물의 기운, 수의 기운을 충실히 이행하기보다는 밖에 다니면서 그 에너지를 쏟는 일을 하지요. 또한 말이 빠르고 임기응변이 강합니다. 자, 화술과 친교가 강하다 보니까요, 누구와도 쉽게 만나고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5분만 만나게 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대부분 또 소양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양인들의 그 특유의 유쾌, 상쾌, 통쾌, 이러한 아주 긍정적인 그런 성격 때문에 한몫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외부 활동에 굉장히 강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양인의 오장육부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소양인은 신장의 기운은 약하나 췌장의 기운이 강하다고 했죠. 췌장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흔한 말로 막 싸돌아 다녀야 돼요. 에너지를 계속 발산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내부적인 일보다는 외부적인 일에 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특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봉사 정신이 있는데요. 또 영웅심, 이런 리더십이 강하기 때문에 단체를 이끌고 무리를 이끄는데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또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나는 갈 데가 많아, 이렇게 해서라도 발산하려고 하는 습성, 이게 강한 것이 바로 소양인의 가장 큰 특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교에도 굉장히 능한데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구든지 소양인만 만나면 마치 홀리게 되는 것 같아요. 푹 빠져든다고 할까요? 화려한 언변 또는 제스처 그런 모든 액션들이 소양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리더의 정신이 강하고요. 자기 표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소양인하고 소음인은 상반된 체질이라고 했지요. 소음인들은 그냥 자기 표현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소양인은 자기 표현에 한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모임에 가서 본인 소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말릴 때까지도 계속 합니다. 이게 바로 소양인의 특징인데 그만큼 할 얘기도 많고 자기 PR도 많이 하고 자기 자랑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소양인의 가장 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패션 감각이 있지요. 그래서 패션 업계에도 소양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저같이 생긴 태음인은 후각이 발달되어 있고요. 소음인은 미각이 발달되어 있고요. 태양인은 청각이 발달되어 있듯이 소양인은 바로 시각, 이 시각이 남다르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소양인은 옷장을 열고 옷이 200벌이나 되는데도 입을 옷이 없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소양인들에 많고요. 혹시 남자임에도 이런 사람 보셨나요? 남자임에도 백화점에 혼자 가서 발끝서부터 머리끝까지 다 코디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에 이런 사람 덜어 있거든요. 참고로 저는 저 매니저나 제 아내가 챙겨주지 않는 이상은 패션에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요. 소양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흔한 말로 싼 곳에 가서 싼 제품도 사려고 하지도 않고요. 패션에 영향을 준다면 겨울에 내복도 안 입는 사람이 바로 소양인입니다. 그러니까 소양인들은 그냥 비싸고 좋은 제품도 괜찮겠지만 아주 저가의 제품, 싼 거라도 자기 표현력 또는 옷을 잘 입고 코디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소양인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주변에서 아주 쉽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일을 쉽게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소양인은 계속 할 일이 많잖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전국이 내 무대요. 전국이 다 내 안방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일을 화려하게 벌려놓기는 잘하는데 워낙 많은 일을 벌려놓다 보니까 그거를 마무리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용두사미 이렇게 표현도 하긴 합니다만 소양인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소양인이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소양인들은 조금 더 자제하고 컴다운 시키는 그런 힐링 프로그램으로 간혹 이렇게 인문학적 요소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음인들의 가장 큰 이 특이성으로 어떤 직종을 가지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양인들은요, 긍정의 마인드로 항상 무대 체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의력이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것을 응용하는 기술도 굉장히 빠르고 성과도 좋은 게 바로 소양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솔직하고 열정적이다. 가끔은요, 너무 솔직해서 직설적으로 내뱉는 말이 상대방의 상처가 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심결에 하는 이야기 대부분 소양인들이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표현하면은 생각 없이 상대방의 기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얘가 참 꾸밈이 없구나, 솔직 담백하구나, 그래서 뒤끝이 없구나,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 이렇게 해석되는 사람들이 소양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저거 오버액션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소양인은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소양인에게 유익한 직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또 사교성이 많아서 어떤 사람하고도 또 어떤 분위기에서도 일을 잘 합니다. 꾸밈 없이
대부분 하거든요. 포장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도 받지만은 뭐랄까요? 수다쟁이로 보여서 소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양이는 화열이 세고 모든 기운이 상체로 몰려 있습니다. 특히 어깨와 가슴으로 많이 몰려 있는데 말도 많이 하지요.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또 목소리도 굉장히 가볍고 날카롭습니다. 우리가 보통 음계 중에 시음계까지 올라가고 뭐 2옥타브, 3옥타브까지도 가고요. 어떤 사람은 허스키로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의 소양인에 많다. 그러니까 소양인들은 성우라든지 가수 이런 쪽도 탤런트 쪽도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은 분야가 바로 예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호동, 그다음에 무슨 뭐 유재석, 신동엽, 박나래 이런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몇 개씩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롱런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소양인의 재치와 그 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체질을 알고 내 체질에 맞는 그런 적합한 일을 찾아서 가는 것. 이게 정말 사상체질 직업론하고 정말 매치가 잘 되고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자, 또한 소양인은요. 순발력과 재치가 뛰어나서 인터넷 관련 사업에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해석의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교성과 그 친밀함으로 빠른 정보를 주고 일 처리를 속 시원하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사업이나 디지털 관련 사업에도 소양인이 잘 맞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미용 관련업도 적합합니다. 마찬가지로 패션, 모델 이런 쪽에 보면은 소양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코디를 잘할 줄 알고 또 그걸 컨설팅을 잘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의류업계 사장님들 보면은 대부분의 소양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유행의 흐름을 읽어서 그 유행하는 그 물건을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매칭을 하고 어떻게 고객 관리를 해서 빨리 성과를 낼까. 요 분야에 굉장히 해박하고 빠른 게 바로 소양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의 그 특유의 친밀함 또는 소양인의 그 사교성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도 많고 고객도 많고 또는 고객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항상 소양인 주변에는 사람이 들끓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소양인 주변에는 항상 시끌벅적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소양인들은 어떠한 직업을 가지면 좋냐면요. 제일 잘 맞는 직업이 바로 언론인입니다. 그다음에 탤런트, 상인, 화가들도 많고요.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바로 유통업에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또 이벤트 관련 사업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한 운동선수 중에서도 전문 운동선수들이 유난히 소양인들에 많았고요. 또는 경찰관, 그중에서도 무도경찰이 많았고요. 또는 군인들, 이런 체질들이 대부분 소양인들에 많이 있었습니다. 레크레이션 협회, 제가 강의를 몇 번 갔는데 레크레이션 협회 강사님들 보니까 대부분 자기 표현을 하고 싶고 자기가 한마디 더 하고 싶고 속된 말로 못 튀어서 안달인 사람들만 다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다르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자기 끼를 발산하고 싶어 하는 체질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체질, 그런 집단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수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분야니까 소양인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트로트를 비롯해서 음악 방송 굉장히 많잖아요. 쉬운 말로 틀기만 하면은 여기저기서 다 음악이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소양인이 하는 노래와 소음인이 하는 노래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태음인들은 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예능에 나와서 재롱을 떨면서 노래를 하고 인문학적인 게 아니라
뭐 오두방정을 떤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그게 감흥이나 오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정확한 정보를 주는 인문학적 요소가 강합니다. 방송을 보시면 대부분 화려한 퍼포먼스에 화려한 액션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의 소양인이 많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양인들은 예능과 가수 분야에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소양인들은요 임기응변이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MC들이 많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을 쭉 이야기하다가 혹여나 틀릴까 혹여나 또 꼬일까 싶어서 이렇게 써서 놓는 사람도 있지만 소양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제 하나만 주면은 그 주제 하나 갖고도 계속 1부, 2부 풀어내는 것도 소양인의 아주 임기응변의 달인, 그렇게 별명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또한 의사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야의 의사가 많을까요? 이양이 의사들 많이 있는데요. 뇌과보다는 외과 부분에 의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치과 의사들도 소양인이 많았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치과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치과 의사님들 물론 소음인도 많습니다. 꼼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잘 보지만은 소양인들 치과 의사가 많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뇌과보다는 외과에 더 잘 맞는 이유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인터넷 관련 사업자도 소양인한테 아주 적합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또 여행 가이드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갔는데 저 같은 사람이 여행 가이드를 한다고 하면 재미있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재미없고 보는 사람도 재미없을 겁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자유분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이 입담도 좋고 화술도 좋기 때문에 여행 가이드 정말 좋습니다. 특히 저도 외국 여행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잘 못 나가지만 간혹 외국을 나가게 되면은 소양인들이 가이드를 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팁도 더 많이 나오고요. 인기가 더 많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시 소양인의 그 특유의 친밀함 또는 특유의 그 사교성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또는 소양인은 광고 관련 업에도 굉장히 적합하고 잘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용 관련 사업에도 잘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양인이 피해야 할 직종도 있습니다. 특히 액션이 강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내근하는 가만히 앉아서 이런 작업하는 것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발산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외부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는 긴 시간을 요구하는 인문학 분야도 잘 안 맞고요. 특히 보안이 강하게 요구되는 이런 직업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괜히 비밀번호도 다 누설할 것 같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장시간 운전하는 직업도 안 맞는데요. 소양인은 신장의 기운이 나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정말 불행해지지요. 그래서 장거리 운전하는 전문적 직업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양인에 맞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결론은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나한테만 맞는 직업을 반드시 찾겠어. 이러기에는 모던 시대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은 내 체질에 맞는 이 특이성을 잘 장점을 살려서 기회가 오면 내 체질에 맞는 이런 기질을 잘 발휘해서 업무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 이런 차원에서 이런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앞으로 소양인들은 소양인에 맞는 일을 더욱 잘 하셔서 업무 효율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양인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체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사상체질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봄을 맞이해서 네. 이렇게 입고 오신 모습이 화사해서 아주 봄 기운을 강하게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예측이 맞았는데요. 그렇습니까? 네네. 자, 어디에서 오신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요. 예. 양재동 쪽에 살고 있고, 네. 제가 하는 일은 중등학교에 재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나와서 예. 역사 강의를 주로 역사 리더십 강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네. 이제 나오셔서 역사 강의를 하시는 네, 강사님이시군요. 훌륭하신 분 모셔서 아유.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강사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강의 활동을 하시다 보면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게 되잖아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면 네. 뭐랄까요, 제법 스트레스도 쌓이잖아요. 네. 또 그러다 보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을 텐데 건강 관리 평상시에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출생이 약골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약골, 예. 네네 약골. 예.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몸이 비대한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이렇게 입도 좀 짧았고 입이 짧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좀 저 키울 때 애를 많이 까다로워서. 먹었죠. 까다로워서 아이고. 음식에 까다로워서 먹어도 또 살도 안 찌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40대 이후 건강을 해쳤어요. 그래서 그냥 50이 되면서부터 이제 건강 관리를 시작을 해서 음식, 그 다음에 운동, 그렇게 제가 관리를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한국인들의 성인병이라고 하는 그런 지병이 거의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면역력도 좀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워낙 약골로 태어나서 네. 부모님이 고생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그게 교훈이 돼서 지금은 운동이나 또 음식으로 잘 케어를 하셔서 건강하신 모습 같습니다. 운동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운동 주로 하시거나 좋아하십니까? 저는 운동을 전에 젊었을 때는 이제 몸도 호리호리하고 그 다음에 살도 찌지 않고 그러니까 전혀 운동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예. 건강 때문에 이제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한 운동이 이제 헬스. 헬스. 그 다음에 등산.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골프를 좀 했는데 골프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등산. 좋죠. 네, 등산을 하고 있고 헬스도 헬스장을 문을 안 여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집에서 많이 하시는. 네네네. 아까 저희 이제 체질이 궁금하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셨는데 네. 본인은 어떤 체질로 알고 있으세요? 제가 이제 몸이 아까 그렇게 약골이라고 그렇다 보니까 약골이다 보니 건강에 좀 많은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소음인 같은 모든 제 생활하는 거나 아니면 식습관이나 아니면 이런 특성들이 다 소음인으로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소음으로 본인이 알고만 계신 건지 네네. 아니면 한의원이나 체질 전문가한테 정식적으로 받아본 적은 있으세요? 한의원에 가도 저를 한의원 원장님들이 소음인이라고 좀 하시고 또 체질 전문가분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저도 또한 소음인으로 느끼고 있고 그래서 소음인으로 알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여러 곳에서 소음인으로 판명이 났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죠. 이 자리에서 한번 더 해보시면 정확하게 이제 굳어지는 소음인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군요. 한번 제가 체질 감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체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 체질 분석 오링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너는 소음인이야, 태음인이야
라고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소음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너무 의식한 나머지 그걸 또 너무 생각만 하시면은 또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그냥 무심하게 있어 주시면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냥 무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손을 좀 양쪽으로 들어주시고요. 네. 자, 올인 테스트 많이 해보셨을 것 예, 같은데 이렇게 동그랗게 쥐고요. 제가 이걸 뗄 건데 네. 떨어지지 않게 일정하게 힘을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나 저를 보지 마시고 앞에를 보고 편안하게 자, 힘 주세요. 제가 뗄 거예요. 하나, 둘, 셋. 꽉 쥐세요. 더 꽉 쥐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평상시에는 이 정도의 힘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다 뭘 하나 올려놓을 겁니다. 자, 이게 제가 뭔지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너무 의식을 할 거니까 제가 이거를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아까하고 힘을 똑같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네. 손을 좀 들어주시고 자, 힘 주세요. 네. 힘이 좀 많이 빠지네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저하고는 바로 안 맞죠? 네, 숙지왕이라는 겁니다. 얘가 이제 소양인한테 에너지를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소양인은 아니신 걸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나만으로 딱 소양인이야, 소음인이야라고 정의할 수는 없으나 가장 소양인한테 에너지가 강했던 거고요. 자, 다음은 이 제품을 하나 올려놓을 겁니다. 이 약재인데요. 이 약재는 본인한테 어떤 에너지를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힘을 똑같이 꽉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예, 오, 힘이 꽉 쥐세요. 네. 힘이 확실하게 들어가는군요. 좀 전 거보다는 힘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죠. 자, 딱 보기에도 뭔지 아시겠죠? 이게 뭘까? 저기 같아요? 홍삼? 예, 인삼. 인삼? 예, 인삼? 인삼입니다. 그래서 인삼의 이 에너지가 네. 우리 최춘희님의 에너지하고 맞는 거죠. 아. 그래서 더 강한 작용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바로 소음인한테 좋은 약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삼을 올려놨을 때 힘이 세졌으니까 소음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질 분석을 해보니까 소음인으로 저는 보여졌거든요. 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소음인이 더 한 번 더 확실하게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진단을 받았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보면 네. 소음인에 가까운 생활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또 진단을 통해서 굳히게 들어갔네요. 네. 지금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셨는데 네. 주로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그 고기 중에서는 닭고기를 좋아해요. 아, 예, 네, 예. 그래서 삼계탕을 좋아합니다. 예, 백숙도 좋아하고 삼계탕도 좋아하고 뭐 그 외에는 그 소고기도 좋아하고요, 오리도 좋아하고 고기는 그렇고 네. 그다음에 생선회도 좋아하고 뭐 구이나 이런 뭐 조기 뭐 병어 이런 것들도 좋아해요. 네. 자, 지금 닭고기를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인삼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네. 닭은 굉장히 성질이 뜨거운 분류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시면은 네. 여름에 닭이 폭염을 못 이기고 떼죽음을 당했다라는 뉴스가 간혹 나오는 이유는 닭이 워낙 열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몸이 찬 소음인들한테 닭의 뜨거운 기운이 잘 맞고 여기에 황기, 인삼, 마늘 뭐 이런 게 찹쌀 네.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삼계탕은 소음인한테 신이 주신 선물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아,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삼계탕 잘 챙겨 드시니까. 네, 제가 찹쌀도 좋아해요. 아, 찹쌀밥. 예. 그래서 찹쌀로 한 뭐 약식도 좋아하고 음. 그래요. 그 찹쌀 떡도 좋아하고. 네. 아까 뭐 병어도 좋아하시고 네. 뭐 생선 여러 가지 좋아하셨는데 병어하고 갈치 혹시 갈치도 좋아하세요? 갈치 좋아하고요. 또 연어도 좋아하고. 연어도 좋아하고. 네. 자, 갈치, 연어, 병어. 사실 소민들은 바다 생선하고 에너지가 잘 맞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 말씀드린 갈치라든지 병어들은 소음인한테 맞는 몇 안 되는 생선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특히 갈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갈치 회로 드시는 것보다는 네. 대부분 뭐 졸여 먹거나 구워 먹거나. 그렇죠. 구워 구이. 먹거나 네. 구이나. 근데 소음인한테 더 좋은 방법은 고춧가루나 아니면은 파 이런 네. 양념을 하고 또는 무 같은 걸 넣어서 졸여 먹거나 볶아 먹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네. 게다가 갈치는 뭐 EPA, 뭐 DHA
이런 성분도 많고요. 그럼 오메가3가 오메가3도 당연히 많고요. 네네. 게다가 흰살 생선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도 좀 많습니다. 네. 또 얘가 또 혈전을 막아주는 또 역할도 하고 하니까 갈치가 아주 소민한테 좋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체질에 맞았으니까 여지껏 드신 거지요. 네, 손이 가요. 제가. 손이 예, 예. 가는군요. CM송이 생각이 나지만 손이 가는 생선 중에 갈치, 병어, 조기 이런 게 제가 손이 많이 갑니다. 뭐 과일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과일은 제가요. 예. 사과, 사과, 딸기, 딸기, 복숭아, 그다음에 수박, 예. 자몽, 블루베리. 다 좋아하시네요. 네네. 전 과일은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 가장 잘 손이 안 가는 과일이 배는 제일 제가 손이 안 가요. 그렇죠. 배가 네. 좀 성질이 좀 차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얘가 수분이 많다 보니까 네. 이뇨작용도 하지요. 그래서 배는 저같이 기관지, 호흡기가 약한 태음인한테 잘 네. 맞다고 보고요. 네, 아까 네. 뭐 블루베리도 드시고 네. 딸기도 드시고. 근데 딸기하고 블루베리는 사실 양의 기운이 강한 거거든요. 네. 그중에 아까 복숭아 이야기해 줬는데 복숭아야말로 소음인의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복숭아철에는 네. 매일 복숭아를 먹고 잡니다. 사실 복숭아가 알러지가 이제 털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복숭아가 굉장히 좋고요. 네. 사실 복숭아가 중국이나 이게 도교에서는 신선만 먹는 불로장생 과일이라고 여겨진 게 바로 복숭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복숭아를 좀 많이 드시는 것이 게다가 피부 미용에도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게다가 복숭아는요 비타민 C하고 베타카로틴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피부에도 좋으니까 당연히 피부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얘가 멜라닌 색소 형성을 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미, 잡티, 주근깨 얘가 없애주는 게 바로 복숭아의 역할이거든요. 네. 또 소민들은 뭐 잔주름, 기미잡티 이게 또 소민들의 또 전매의 특허이기 때문에 소민들이 꼭 먹었으면 하는 과일 중에 하나였는데 이미 그렇게 드시고 계셨다는 것은 소민한테 아주 잘 맞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 빨리 복숭아가 나오길 기다려지는데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혹시 또 부추도 좋아하세요? 소민들이 저 부추가 부추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 예. 부추만 보면 부추전. 네, 그다음에 김치가 있으면 저는 그 부추김치 다른 김치 다 제쳐두고 부추김치 쪽으로 젓가락이 가요. 예. 그러니까 부추도 지역마다 좀 다르게 부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조리라고도 하고 솔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지역에서는 정구지라고도 네, 이렇게 네. 저 부르더라고요. 아래쪽에선 정구지라고. 근데 이제 공식 명칭은 부추인데 네. 대표적인 양기의 음식이기 때문에 소민한테 잘 맞습니다. 네. 게다가 이 부추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이 칼륨이 좀 많아요. 그래서 칼륨이 체내에 있는 잔여 나트륨을 바깥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혈전, 네. 동맥경화, 어떤 심혈관 질환에 좋아서 혈행순환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소민들한테 더더욱 부추가 게다가 또 부추가 세계 10대 식품 안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소음인이셨기 때문에 네. 소음인에 맞는 뜨거운 성질의 양기의 이런 음식, 양기를 올려주는 음식을 드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부추김치에는 제가 이제 쪽파까지 넣어서 쪽파. 예, 그렇게 해서 그 김치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쪽파, 그러니까 파김치, 네. 갓김치. 네. 이거는 전형적인 소음인의 제 김치예요. 그러세요? 제가 갓김치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갓김치, 네. 파김치는 정말 소음인의 김치라고 예, 할 수가 제 있죠. 김치입니다. 그러니까 태음인인 저 같은 사람은 깍두기, 네. 또 뭐 소양인은 이제 배추김치 이렇게 먹는데요. 소음인들 뭐 이렇게 마치 짠 것처럼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네요. 네. 예. 아까 운동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네, 네. 뭐 골프도 하셨다고 하고 헬스장에도 다니셨다고 하는데 네. 사실 소음인들은 화려한 동작 내지는 뭐 대중에 나서서 리드하는 이런 뭐 대중적인 운동보다는
집에서 조용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명상을 하고 자기 면역을 올리는 운동이 제일 좋거든요. 네. 뭐 혹시 아까 말씀 골프나 헬스 말고 다른 운동은 하시는 건 없으세요? 아, 제가 운동은 아니고요. 취미로 그 한국 고전무용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고전무용이요?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래서 그 여기 국악원 이쪽에 보면 국악원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국립국악원 예, 예, 예. 그쪽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아. 코로나 때문에 예. 2년 동안 못 하고 있어서 그 저희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예, 예. 이제 그 4명 이하 그 소수의 인원이 좀 배우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 춤 이름이 뭐 그 임해방류 살풀이라든지 살풀이춤. 그다음에 또 부채산조 아. 그다음에 뭐 교방무 그다음에 예전에 그 임해방 쌤의 그 대표적인 춤이 또 입춤이 있어요. 입춤도 했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제가 해보니 나이가 먹을수록 정말 더 필요한 그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음인한테 네. 잘 맞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소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소리꾼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뭐 전통 노래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소양인에 많으시고 네. 또 거기에 맞춰서 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소음인들이 많으시거든요. 춤은 대표적인 뭐 춤꾼, 그러니까 예능의 춤 이런 거 말고 전통 무용, 한국 무용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소음인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맞았으니까 오랫동안 해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뭐랄까 교편 생활을 네, 하셨다고 네. 하시는데 그럼 원래 전공이 역사 예, 아.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으로 오래 계시다가 네. 이렇게 밖에 나오셨는데 예. 밖에 나오시다 보니까 뭐랄까요 제도권에서 밖에 나오면은 건강 관리 아까 하신 것처럼 쉽지 않잖아요. 더 챙기시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시간이 이렇게 많아진 반면에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자칫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조직 생활을 할 때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나와서는 퇴직 이후에는 규칙적인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스스로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양한 사회 생활을 하면서 그 와중에 그러는 사이사이에 제가 규칙적인 운동과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소음인들이 건강 염려증들이 제일 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몸소 느껴보고 네. 그 반응에 따른 임상에 따른 그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상상만으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소음인들이 한번 다운이 에너지가 좀 고갈이 돼서 다운이 되면 네.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또 다운되기도 쉽고 또 우리가 음식으로 체하듯이 소음인은 또 감정도 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다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소음인들은 마음 상하면 몸도 같이 상하고 또 그게 오래 가는 게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건강 염려증이 제일 많은 네, 사람들이 네.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소음인들은 조금 건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컨설팅을 잘 하시겠지만 네. 관리를 더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내적 스트레스가 쌓이면 예, 그걸 이제 해소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네, 차이가 네. 나죠. 예. 그럴 때 운동도 운동이지만 먹는 걸로 좀 해소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기분이 우울하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든지 대부분 그러면 어떤 사람은 폭식을 하거나 네. 아주 매운 걸 먹어서 뭐 네. 더 이렇게 그걸 대체하려고 하는데 사실 찬 것, 날 것, 뭐 생 것 이런 거 사실 잘 안 맞거든요. 소음인들이 맞다 하더라도 굳이 많이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발효된 식품, 그다음에 에너지가 빨리 흡수되고 전달되는 음식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닭고기, 추어탕, 흑염소, 삼계탕 이거는 정말 빼놓지 않고 계속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서 뭐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소음인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 같지요? 아, 네. 저는 글쎄요. 그 좀 혼합
잘못된 어떤 성향이 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전혀 아니고 역시나 또 소음인이었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저를 잘 알고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쁜 사회생활을 네. 하다 보면 내 체질에 맞게만 생활할 수가 없어요. 특히 뭐 사회생활하고 조직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거기에 맞춰줘야 되니까 네. 그렇다고 나는 소음인이야, 소음인한테 좋은 것만 먹을 거야 이렇게 또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더라도 집에 오셔서는 반드시 소음인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보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운동, 먹는 것. 사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백년밥상이잖아요. 네, 소음인들은 백년밥상 실천을 정말 잘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효된 식품 또는 뭐 너무 날 것, 찬 것 이런 거 드시지 말고 또 과식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또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소음인들은. 과식이 안 돼요. 네, 그냥 과식이 안 배부르면 되고. 숟가락 딱 놔야 네, 돼. 네. 그리고 한 번에 먹는 양이 좀 작습니다, 제가. 예. 예. 그래서 소음인들은 하루에 3끼를 6끼로 나눠서 조금씩 먹고요.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어떤 분이 뭐 간헐적 단식 얘기하시는데 소음인한테는 정말 위험한 다이어트 방법이지요.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또 안 하셔도 될 만큼 또 체력이 되고 몸매가 되시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소음인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요리는 쑥 버무리입니다. 아마 이 단어를 들으시고 아, 저거 추억의 음식인데 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쑥은요, 이 봄철에만 먹을 수 있는 봄 계절 음식입니다. 이게 기온이 올라가고 6월이 넘어가면은 살짝 독성분이 올라오면서 쇠입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요. 동의보감에 이르기를 쑥은 성질이 따뜻하면서 약간 쓰고 독이 없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몸이 찬 소음인들한테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칼슘이라든지 칼륨, 철분 등 이렇게 무기질이 많기 때문에 봄철 충곤증과 나른함 또는 기력 회복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뇌파 안정을 좋게 해주는 시네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불안정지심이 있는 소음인들한테 아주 유익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소음인에게 좋은 쑥 버무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이 쑥 위에다가 맵쌀을 넣어서 튀김옷을 입히듯이 입혀주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맵쌀을 골고루 뿌려주고요. 또 이렇게 쑥에 물기가 전혀 없으면 입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물기가 좀 있으면 더 이 튀김옷이 잘 입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맵쌀을 충분히 넣어서 버무려 주시고요. 자, 이렇게 충분히 버무렸으면요, 찜기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찜기에다가 쑥을 넣고요. 그다음에 면포를 이렇게 잘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잘 덮어주시고요. 자, 보통 이렇게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여주면 맛있는 쑥 버무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소음인한테 좋은 쑥, 또 소음인한테 좋은 소스를 만들면 좋잖아요. 그래서 소음인한테 좋은 하소가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꿀을 준비했는데요. 하소의 뜻은 어찌하, 머리수, 검으로, 어찌하여 검은 머리가 나는가 이렇게 표현할 만큼
머리 탈모의 예방에도 좋고요. 또 대부분 우리가 시중에서 탈모 제품 보면은 에모딘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하수오에 그 에모딘 성분이 많기 때문에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또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쑥과 하수오, 꿀, 이 조합은 정말 몸이 찬 소음인한테 아주 유익한 신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쑥 버무리가 완성이 된 이 음식을 이렇게 하수와 꿀과 이렇게 믹스를 한 이 소스에다가 찍어 먹는다면 소음인들한테 더할 나위 없는 봄철 면역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소음인한테 좋은 쑥 버무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상체질과 상담소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